현재 사용자의 작업 디렉토리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은 print working directory의 약자 pwd라는 명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pwd라는 명령을 통해서 현재 내가 위치하고 있는 작업 디렉토리에 대한 절대 경로명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현재 내 작업 디렉토리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은 change directory라는 cd라는 명령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cd라는 명령은 하나의 인자로 내가 변경할 작업 디렉토리에 대한 경로명을 인자로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절대 경로를 쓸 수도 있고 상대 경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명령어와 인자는 반드시 공백으로 한 칸 띄워서 써줘야 한다라는 점 주의해서 살펴봅시다. 자, cd 하고 나서 한 칸 띄고 슬래시 입력해주게 되면 루트 디렉토리로 작업 경로를 바꿔라 라는 표현이 되어지죠. 자, 그래서 다시 pwd 입력을 해주게 되면 현재 내 작업 경로는 루트 디렉토리가 된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루트 디렉토리 입장에서 루트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디렉토리, 즉 홈이라는 디렉토리에 이동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cd 다음에 한 칸 띄고 루트 밑에 홈이라고 써줄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루트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내 하위 디렉토리를 나타내겠다라는 상대 경로명으로 점 밑에 홈이라고 쓰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디렉토리라는 점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홈이라고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어떤 하나의 작업 디렉토리에서 내가 원하는 대상이 되는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cd라는 명령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현재 내가 홈이라는 디렉토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 다시 루트 디렉토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cd 루트라는 형태의 표현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내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라는 의미로 cd 점점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절대 경로를 표현하는 것이 더 간단한지 상대적인 경로를 표현하는 것이 더 간단한지 적절하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현재 내 작업 디렉토리는 현재 루트 디렉토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 원래 내 홈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홈 디렉토리에 대한 절대 경로를 사용을 해서 홈 밑에 찬수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해라 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컨트롤 C 눌러주면 현재 쉘에게 인터럽트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데 현재 쉘은 인터럽트 시그널을 받게 되어지면 현재 처리를 중단하는 동작을 수행을 합니다. 현재 명령을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상태에서 현재 나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해라. 두 번째 방법은 cd 상대 경로를 사용을 해서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홈 디렉토리 밑에 있는 찬수로 이동해라 라고 해볼 수도 있겠죠. 좀 더 간단하게는 cd 하기를 점 밑에 생략하고 홈 밑에 찬수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해라 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컨트롤 C 하고 또 다르게는 현재 cd라는 명령을 통해서 찬수라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해라 라고 해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다시 컨트롤 C 하고 물론 제3의 사용자가 아니라 내 디렉토리다 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cd 물결로 표현하는 것이 더 간단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더 간단하게는 현재 나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해라 라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저 cd라는 명령만 써주어도 내 홈 디렉토리로 간단하게 이동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경로로 이동한다 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간단한 것은 그냥 cd라는 명령만 입력한 경우가 가장 간단한 형태가 되겠죠. 내 홈 디렉토리가 아니라 어떤 특정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가고자 한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더 간단했을 거예요. 자, 내 홈 디렉토리가 아니라 내 홈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어떤 디렉토리로 이동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물결 표시를 꼭 써줘야 될 거예요. 물결 밑에 라는 표현을 써줘야 됐을 것이고 홈 디렉토리가 아닌 다른 임의의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라고 한다면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통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내 홈 디렉토리에서 루트 디렉토리로 이동할 때 아까 작성을 했던 cd 루트라는 표현이 있었죠. 컨트롤 C 하고
다른 표현으로는 뭐가 있을 수 있는가 보면 cd 하고 나서 상대 경로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현재 나는 루트 밑에 홈 밑에 찬수라는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내 부모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가 곧 루트 디렉토리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것이 점점 밑에, 자 cd 점점 하면 루트 밑에 홈이라는 디렉토리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라 라고 하면 역시 루트 디렉토리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냥 바로 루트로 간다라고 하면 cd/라고 해주면 되겠지만, 루트 디렉토리가 아닌 어떤 상위 디렉토리들을 한두 단계 올라가고자 한다라고 하면 점점이라는 것을 연거퍼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두기 바랍니다. 자, 내가 어떤 특정 디렉토리에 이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디렉토리의 목록을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윈도우 탐색기라는 것을 띄웠을 때 보면 뭐 이렇게 C 드라이브를 선택했을 때, 혹은 뭐 템프라는 디렉토리를 선택했을 때, 이런 선택 행위가 내 작업 경로를 변화시켜주는 체인지 디렉토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체인지 디렉토리 한 결과를 이쪽 창에 내용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현재 선택한 작업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이 바로 ls라는 명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where is ls 해볼까요? 현재 루트 밑에 usr 밑에 bin 밑에 ls라는 실행 파일이 있는 것이고, 이 ls라는 실행 파일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디렉토리 혹은 대상이 되어지는 디렉토리 상의 목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현재 지금 내가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ls 해봅시다. ls 해봤더니 루트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디렉토리나 파일에 대한 목록들이 쭉 출력이 됐어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가 포함되어 있는 루트 밑에 홈이라는 디렉토리를 위시로 해서 다른 여러 개의 디렉토리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내가 현재 작업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되어지는 특정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고 싶으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ls 하고 나서 한 칸 띄고 대상이 되어지는 디렉토리 명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s home이라고 한다면 현재 루트 디렉토리 입장에서 루트 밑에 있는 home이라는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줘 라는 명령이 되어지겠죠. 엔터 쳐보면 루트 디렉토리 밑에 home이라는 디렉토리 안에는 찬수라는 디렉토리가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내 홈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ls 하기를 절대 경로 혹은 상대 경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것은 물결 표시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ls 물결이라고 사용을 해주게 되면 현재 내 홈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줘 라고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홈 디렉토리의 내용을 표현하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네요. 홈 디렉토리가 없느냐? 홈 디렉토리가 없으면 오류가 났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ls abc라고 해볼까요? 현재 abc라는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줘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디렉토리 없어 라고 오류가 날 거예요. 다만 ls 물결이라고 했을 때는 오류는 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끝나게 된 것은 그 디렉토리 내에 보여줄 내용이 없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닉스 혹은 리눅스 명령들은 특별히 오류가 발생되어지지 않는 한 정상적인 처리가 일어나면 아주 최소한의 메시지만 출력을 해주도록 작성이 되어 있어요. 빈 디렉토리입니다. 혹은 목록이 없습니다. 이런 다소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메시지들을 출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기본 명령들의 조합을 가지고서 내가 필요한 어떤 작업들을 수행을 해 나갈 때 활용을 해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다만 이 ls라는 명령을 통해서 내 홈 디렉토리에 정말 아무 파일이 없어서 표시가 안 된 것인지, 혹은 내 홈 디렉토리 내에 숨긴 파일이 있어서 숨긴 파일을 제외하고 표시한 것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즉, 대상이 되어지는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보여줘라 라는 의미로 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데, 자, ls라는 명령 사용을 해주고 옵션 먼저 써주고 인자 써주죠. 옵션은 보통 한 칸 띄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이픈 하고 나서 지정되어진 옵션에 대한 알파벳들을 대소문자 구분을 해서 기술을 해줘야 되는데, 소문자 A라고 써주게 되면 all이라는 모든 파일을 보여줘 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물론 이 상태로 엔터 치면 현재 루트 디렉토리 상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다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까 그냥 ls라는 명령을 수행을 했을 때와의 차이점을 본다라고 하면 점과 점점이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점은 현재 디렉토리, 점점은 상위 디렉토리에 대한 개념이긴 하는데 사실 루트 디렉토리는 상위 디렉토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표현이기는 합니다. 자, 다만 우리가 ls 하기를 -a 하고 홈 디렉토리에 대한 경로를 인자로 지정을 해주면 이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보여줘라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엔터 써주게 되면 아까 처음에 그저 ls 홈 디렉토리 했던 거와 다르게 내 홈 디렉토리에 가봤더니 점과 점점 말고도, 즉 현재 디렉토리와 상위 디렉토리에 대한 참조 말고도 점으로 시작되어지는 파일들이 다수 포함되어져 있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파일명을 나타낼 때 점으로 시작되어지는 파일은 기본적으로 히든 파일, 숨긴 파일로 처리가 되어진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ls 명령을 통해서는 그 목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반드시 -a 옵션을 부여했을 때만 그 파일 목록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것은 현재 ls 명령을 내렸을 때 각 파일에 대한 파일명만 기술되어 있지 그 파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이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파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ls 하기를 -l 이라는 long 혹은 list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긴 표시 형식으로 출력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냥 파일명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파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상세 정보들을 같이 출력하도록 명령해 주는 것입니다. 역시 그냥 엔터 치면 루트 디렉토리에 대해서, 현재 디렉토리인 루트 디렉토리에 대해서 출력이 될 것이고 대상이 되어지는 디렉토리를 선택을 해주게 되어지면 그 디렉토리에 대한 내용을 출력을 해주게 되겠죠. 물론 홈 디렉토리에는 A 옵션이 부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0개의 파일이 있다, 그러니까 리스팅할 파일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A 옵션과 L 옵션을 같이 접목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ls-al 이라는 식으로 하나의 하이픈에다가 내가 적용하고자 할 옵션들을 연거푸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 홈 디렉토리의 내용을 자세한 표기 형식으로 모든 파일에 대해서 보여줘 라고 한다면 이제는 앞서서 봤던 각각의 파일들에 대해서 그 파일이 생성되어진 날짜, 시각에 대한 정보라든가 그 파일의 용량이라든가 그 파일의 소유자나 접근 권한 등에 대한 정보들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s-l 해서 루트 디렉토리에 대해서 볼까요? 역시 각각의 파일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을 살펴볼 수도 있죠. 자, 다만 이렇게 살펴봤을 때 긴 표시 형식으로 봤을 때 여기 화살표로 표시되어지는 부분들은 심볼릭 링크로 만들어진 파일들인 거예요. 즉 루트 밑에 bin이라는 디렉토리는 실제 bin이라는 고유한 디렉토리가 있다기보다 현재 루트 밑에 usr 밑에 bin이라는 디렉토리를 가리키도록 되어져 있는 하나의 심볼릭 링크인 거죠. 현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명령어들을 접근을 하기 위해서 루트 밑에 usr 밑에 bin이라는 디렉토리를 통해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루트 밑에 bin이라는 이름으로도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where is ls라고 하면 현재 ls라는 명령은 루트 밑에 usr 밑에 bin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ls라는 명령은 루트 밑에 usr 밑에 bin 밑에 ls라는 명령을 현재 어떤 옵션을 가지고서 수행해라 라는 형태로 써줘야 돼요. 매번 이렇게 쓰는 게 좀 귀찮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심볼릭 링크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바로 루트 밑에 bin 밑에 ls에 대해서 처리를 해라 라고 해도 동일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는 루트 밑에 bin이나 루트 밑에 usr 밑에 bin이나 똑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심볼릭 링크에 대해서는 우리 뒤에 가서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뤄볼 거예요. 자, 특히 이 usr이라는 것을 유저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유닉스 시스템 리소시스라는 것의 약자로서 유닉스에서 제공되어지는 굉장히 좀 중요한 파일들을 담고 있는 시스템 디렉토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용자 디렉토리가 아니다라는 점 참고 얻기 바래요. 자, 더불어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심볼리 링크가 아닌 다 일반 파일인가 싶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중에는 일반 파일도 있지만 디렉토리인 파일들도 있어요. 자, 그 차이점들을 보면 긴 표시 형식으로 봤을 때 제일 앞에 L자가 붙은 것들은 다 심볼리 링크예요. 제일 앞에 D자가 붙은 것들은 다 디렉토리에 대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제일 앞에 마이너스 하이픈이 붙은 것은 일반 파일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재 목록에서 요 init이라는 파일을 제외하고 또 심볼리 링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디렉토리인 상황인 것이죠. 어떤 특정 경로상에서 해당하는 이름이 디렉토리에 대한 이름이냐, 혹은 파일에 대한 이름이냐, 혹은 심볼리 링크에 대한 이름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또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옵션 중에 하나가 현재 ls-f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이때 주의할 것은 앞선 A나 L 옵션들은 모두 다 소문자 사용을 했었는데 F라는 옵션은 꼭 대문자로 써줘야 돼요. 소위 파일의 타입들을 기술할 수 있는 옵션인데, 현재 엔터 쳐서 보면 디렉토리인 경우에는 파일명 뒤에 슬래시라는 표시가, 심볼리 링크 같은 경우에는 끝에 골뱅이라는 표시가 각각 붙어서 현재 이 이름이 어떤 종류의 파일에 대한 이름인지를 명료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어떤 파일의 이름 뒤에 별 표시가 붙은 것은 그 파일은 실행 파일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기도 해요. 그래서 각각의 파일에 대한 종류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init은 실행 파일이었고 디바이스는 디렉토리이고 bin은 심볼리 링크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다뤘던 옵션들을 모두 다 적용을 해서 ls-alf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대상이 되어지는 디렉토리에 대해서 모든 점으로 시작되어지는 파일 포함해서 모든 파일에 대해 자세한 표기 형식으로 출력하되 파일의 타입들도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진 그런 옵션에 대한 조합이 될 것입니다. 자주 사용되어지는 조합이기도 해요. 우리 홈 디렉토리에 대해서도 볼까요? 자, ls-alf 하기를 내 홈 디렉토리에 대해서 보여줘 라고 하면 역시 내 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은 디렉토리가 하나 있었고 점으로 시작되어지는 나머지 파일들은 모두 다 일반 파일들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ls-f 하기를 루트 밑에 bin이라는 디렉토리 가볼까요? 현재 루트 밑에 bin이라는 디렉토리는 그냥 심볼리 링크이기 때문에 그냥 골뱅이로만 표시가 되었네요. 자, 예를 들어서 ls-f 하기를 루트 밑에 home이라는 디렉토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루트 밑에 home이라는 디렉토리 밑에는 찬수라는 디렉토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ls-lf 하기를 루트 밑에 home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home이라는 디렉토리 내부에 포함되어져 있는 찬수라는 디렉토리에 대한 혹은 또 그 밖의 디렉토리에 대한 자세한 표기 형식으로 내용들을 출력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내가 대상이 되어지는 특정 디렉토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아니라 내가 지정한 이 디렉토리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좀 자세히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d 옵션이기도 합니다. ls 현재 lfd라고 해서 루트 밑에 home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차이점이 home이라는 디렉토리 내용을 자세한 표기 형식으로 보여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home이라는 디렉토리 그 자체에 대해서 자세한 표기 형식으로 보여달라라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기도 한다라는 점 살펴봐두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현재 내가 지정한 어떤 특정 디렉토리의 하위 디렉토리까지 이렇게 리커시브하게 반복적으로 들어가 보면서 그 내용들을 다 탐색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대문자 -r 옵션이 있어요. ls-대문자 -r 하기를 루트 밑에 home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현재 home이라는 디렉토리 밑에는 찬수라는 내용이 있고 그 찬수라는 디렉토리 밑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재기적 반복해 가지고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r로 확인을 해봅시다. 현재 ls-ar 해서 홈이라고 보면 현재 홈 디렉토리 밑에 내용, 홈 디렉토리 밑에 찬수라는 디렉토리 밑에 내용, 또 찬수라는 디렉토리 밑에 .landscape라는 디렉토리의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리커시브하게 다 표현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물론 ls 하기를 abc라는 내용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현재 경로상에 abc라는 파일 혹은 디렉토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어떤 파일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ls 명령을 내렸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지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다만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어떤 파일에 대해서 정확한 이름을 잘 모른다라든가 혹은 매칭이 되어지는 다수 개의 파일들을 한 번에 선택해서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와일드카드 캐릭터라는 것이 있어서 별이나 물음표나 네모가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ls 하기를 그냥 루트만 봅시다. 루트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이 내용 중에서 가정하기를 m자로 시작되어지는 디렉토리 혹은 파일만 필터링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 ls 하기를 대상이 되어지는 부분을 m별이라고 사용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별이라는 것은 0개 이상의 문자를 매핑해 주게 되어져서 현재 미디어라는 디렉토리와 마운트라는 디렉토리에 대한 내용을 보는 것처럼 처리가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ls-d 옵션으로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미디어와 마운트 두 가지 디렉토리가 선택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물음표라는 것은 단 하나의 문자를 매핑해서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네모가로 같은 경우에는 그 괄호 안에 기술되어진 문자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ls-d 하기를 예를 들어서 a-f 별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 얘기는 뭐겠어요? 현재 파일의 시작 글자가 abcdef라는 글자 중 어느 하나이면서 그 뒤에 0개 이상의 문자들이 붙어있는 그런, 그러니까 즉 A부터 F 사이의 문자로 시작되어지는 디렉토리나 파일들의 목록만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고해서 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소스 코드를 작성한다 라고 했을 때 파일의 확장자가 .c로 끝나는 파일들만 선택해 보고 싶다, 리스팅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ls 별.c라는 형태로 사용을 해볼 수 있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c로 끝나는 파일들이 없기 때문에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어 보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make 디렉토리라는 명령으로 볼까요? 현재 루트 밑에 usr 밑에 bin 밑에 mkdir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는 일을 수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시 mkdir 하기를 여기다 특정한 이름을 사용을 해주면 abcd라는 디렉토리를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자, 다만 현재 디렉토리에 내가 무조건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디렉토리에 내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을 때에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서 소개했듯이 기본적으로 내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는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디렉토리는 내 홈 디렉토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사용자는 홈 디렉토리 내부에다가 자신이 원하는 서브 디렉토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물론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가가지고서 바로 make 디렉토리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여기 루트 디렉토리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 홈 디렉토리 밑에다가 하나의 테스트 디렉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mkdir 하기를 경로명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내 홈 디렉토리 밑에다가 abcd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라고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류 없이 잘 수정이 됐죠. 자, 매번 홈 디렉토리를 이렇게 경로명을 통해서 접근하면 번거로우니까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봅시다. 자, cd 하고 이제 ls 해보게 되면 abcd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ls- 대문자 f에서 볼까요? 디렉토리구나 라는 것들을 명료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역시 abcd라는 디렉토리 아래에다가 또 다른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mkdir 하기를, 자, 현재 내 작업 경로를 abcd로 옮기고 나서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라고 해도 되지만, 그죠? abcd라는 디렉토리 밑에다가 1, 2, 3, 4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라는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ls-f abcd라고 해보면 abcd라는 디렉토리, 그러니까 현재 디렉토리 하위에 있는 abcd라는 디렉토리에 1, 2, 3, 4라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만약에 mkdir 하기를 temp라는 디렉토리 밑에 1, 2, 3, 4 만들어라 라고 해보면 어떻게 되는가 보면, 현재 temp라는 디렉토리가 현재 디렉토리 밑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디렉토리를 만들 수 없다 라고 오류를 내주고 있어요. 만드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temp 밑에 만들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temp는 반드시 존재하는 디렉토리여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중간 단계의 디렉토리들이 없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면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p 옵션이 있어요. 소위 뭐 패런트 디렉토리도 만들어라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 경우 temp 밑에 1, 2, 3, 4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temp라는 디렉토리가 없다 하더라도 이제 ls 보면 temp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안에 1, 2, 3, 4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는 것이에요. ls-리커시브하게 현재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면, 현재 temp라는 디렉토리 밑에 1, 2, 3, 4, 또 temp 밑에 1, 2, 3, 4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두 개의 디렉토리가 한 번에 만들어진 것들을 살펴볼 수 있죠. 자, 디렉토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디렉토리를 지울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를 지우는 데 사용하는 명령은 rmdir이라는 remove directory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역시 외부 명령으로서 rmdir 하기를, 자, 현재 temp라는 디렉토리를 지워줘 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못 지운대요. 자, 왜 못 지우는가 봤더니 디렉토리가 비어있지 않아서 못 지운다 라는 오류를 내주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remove directory라는 것은 디렉토리라면 다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빈 디렉토리만 지울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물론 그 대상이 되어지는 디렉토리를 내가 지울 수 있는 접근 권한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접근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디렉토리가 비어 있을 때 한해서만 지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rmdir 하기를 현재 abcd 디렉토리 밑에 1, 2, 3, 4라는 디렉토리를 지워라. 걔는 빈 디렉토리니까 지워지겠죠. 이제 현재 디렉토리 밑에 abcd는 1, 2, 3, 4가 지워졌으니까 비어있는 디렉토리여서 rmdir abcd라고 하면 잘 지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비어있지 않은 디렉토리들은 지워지지 못하다 보니까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 역시 -p 옵션을 사용을 해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rmdir -p 옵션 사용을 해주기를 temp 밑에 1, 2, 3, 4라고 해주게 되면, 현재 temp 밑에 1, 2, 3, 4라는 디렉토리를 지울 건데, 현재 이 1, 2, 3, 4라는 디렉토리를 지우고 나서 부모인 temp가 비어 있다라고 하면 걔도 지워라 라는 의미가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생성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삭제할 때도 1, 2, 3, 4를 삭제하니까 temp까지 같이 삭제되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make 디렉토리로 새로운 디렉토리를 만들고 rm 디렉토리로 기존의 디렉토리를 비어있는 경우에 한해 삭제할 수 있다 정도 기억해 둡시다.